자, 여러분 2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글로벌화의 개념, 그 다음에 글로벌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개략적으로 한번 알아봤죠. 그리고 끝부분에 글로벌화가 최근 들어 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촉진되고 있다, 굉장히 진전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을 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뭐 기술의 발달, 그죠? 수요의 동질화, 그다음에 통신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역 장벽이 축소돼서 이러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네 가지 원인 중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무역 장벽의 축소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은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무역 장벽의 축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고찰을 해서 그 과정을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그 부분만 갖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을 가정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많은 국가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이렇게 국토가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그죠? 경제가 몰락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상황은 뭐냐면 국가들이 자국의 재건과 그다음에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제품을 많이 팔고 싶어 했고 해외의 타국의 제품은 사주지 않으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제품을 많이 팔아야지만이 기축통화에 해당하는 금이라든지 달러화를 많이 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바탕으로 국제적인 사회에서 그 나라의 어떤 구매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교환 수단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러한 자국 이기주의에 의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했어요. 다른 나라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서 자기 나라 물건을 많이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강했죠. 그러니까 서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교역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기 어렵죠. 자기 물건만 팔려고 하고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주지 않으니까 서로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교역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기 나라보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생산성이 높은 나라에서 물건을 내가 수입해 오고 우리가 생산성이 높은 재화는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전체적인 지구촌 경제에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전체 세계의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역이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미국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당시에 교역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라고 판단되는 국가 44개국을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이렇게 서로가 수출만 하려고 하고 수입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 물건이 자국에 못 들어오게 무역 장벽을 이렇게 높이게 하면 교역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다 공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그런 현상 때문에 세계 경제의 대공황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 잘못했다가는 지금 2차 세계대전 끝난 이 시점에서도 과거처럼 또 대공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제안한 것은 룰에 의해서 하자.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하고 그 룰에 의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교육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만드냐면 가트, 가트를 만들게 됩니다. 가트는 여러분 제너럴 어그리먼트 on tariff and trade,
이거의 약자죠. 그러니까 관세하고 무역에 관한 아주 제너럴한 일반적인 협정 이렇게 보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렇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자, 무역 장벽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장벽이 바로 관세죠, 관세.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제품이 자국에 들어올 때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 배리어를 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관세이고요. 관세 이외의 모든 장벽은 비관세 장벽으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하고 무역에 관한 어떤 협정을 만들고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고 여기에 준해서 무역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게 되고 여기에 44개국이 동의하게 되고 이 이후로부터는 이 가트 체제 하에서 세계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하나의 룰을 갖고서 이제 동참해서 교역을 시작하니까 좀 이제 교역이 이제 좀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고 교역을 쭉 해오는데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당시엔 1940년대잖아요, 여러분. 그죠? 1940년대에 만들어진 룰을 갖고 교역을 해오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에 없던 산업도 생각나고 제품도 생겨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이렇게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존의 가트 룰이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그런 교역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국가와 국가 간에 자국의 실리를 놓고서 분쟁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뭐를 소집하냐면 라운드라는 걸 소집했어요. 라운드 여러분. 이 라운드는 다자 간의 무역 협상입니다. 야,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교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이슈와 관련된 국가들 한번 모여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 우리 다자가 관련되어진 다자가 모여서 한번 협상을 하고 절충점을 잘 찾아서 우리 한번 합의에 도달해 보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국가들이 모두 둥근 원탁에 앉아서 회의를 한다. 그래서 라운드라고 이렇게 이 다자 간의 무역 협상 회의를 명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트 룰을 준수하면서 교역을 하면서 이 라운드가 몇 회 정도 열렸냐면 총 1차에서 8차까지 열렸어요, 여러분. 8차. 그래서 그 라운드 협상이 일어난 도시나 국가의 이름을 따서 도쿄에서 했으면 도쿄 라운드, 스위스 제네바면 제네바 라운드, 프랑스 아니면 안시 라운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의 명칭이 붙었었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라운드가 있는데 마지막 8차 라운드예요, 여러분. 마지막 8차 라운드. 이 8차 라운드는 여러분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자, 이 우루과이 라운드는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기존의 1차에서 7차까지의 라운드는 여러분 대부분 뭐였냐면 관세를 낮추고 또 새로 출현한 어떤 그 기술이나 산업에 대해서 서로가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쪽에 어떤 합의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 기존에는 공산품에 대한 수출 수입에 대한 그 무역 장벽을 좀 낮추는 것에 회의가 집중된 반면 여기는 이제는 보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공산품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의 생산품인 농산물도 교역의 범주에 넣어야 될 것 같다. 그 양이 만만치가 않다. 그 농산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가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농산물도 앞으로는 이 국제적인 스탠다드인 가트 룰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농산물 포함. 요 문제. 두 번째,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제 보니까 제조업에서 생산한 공산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종도 교역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국제적인 룰 안에서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비스 지적재산권. 주로 지적재산권 문제는 선진국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모방하는 거죠. 카피하는 거.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선진국에서 저 문제도 의안으로 제기를 했겠죠. 지금 우리 기술이 도용당하고 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거 그냥 방치해둘 수 있겠느냐. 교역의 틀 안에서 제재해야 될 거 제재하고, 그죠? 공정거래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국제무역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자, 이 가트는 여러분 어때요? 이게 기구예요? 기구가 아니죠. 가트는 그냥 협정문이에요. 이렇게 하자 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협정문이고, 이 협정문을 따르겠다는 국가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는 거죠. 나 여기에 동참할게. 이 정도의 성격인 거예요. 가트는 하나의 룰이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문이다. 협정문. 그리고 가트에 동참하겠다는, 그죠? 가트 회원국 이렇게만 이제 명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트 체제 하에서 전 세계의 무역이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죠?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갈등 양상이나 자국의 이익을 갖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 가트 룰을 난 따르겠다고 서명한 국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서로 이제 분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걸 조정하고 중재해줘야 될 상황들이 많고, 그다음에 불공정 국가에 대해서는 또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느낀 게, 우리도 이제는 법인격 성격의 조직을 가진 국제무역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 기구가 이 가트 룰, 세계적인 교역 글로벌 스탠다드인 이 룰을 적용을 하고 잘 준수하는지를 회원국들을 감시하고 조정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의안을, 이 세 가지보다 더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가 특이한 상황이니까 이걸 갖고 라운드를 하게 되고, 합의안에 도달하게 되는데 무려 7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회의를 시작해서 타결이 되는데 7년이 걸렸어요. 아마 저도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시내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되면서 농산물 분야에 대한 이슈가,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경제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무역 협상이었던 거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결이 됐죠. 그러면서 뭐가 탄생해요, 여러분? WTO, 그죠? 세계 무역기구가 탄생하죠. 이 무역기구가 탄생하면서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WTO 체제 하에서 무역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WTO 체제 하. 그러면 이 WTO를 중심으로 WTO 이전, 그다음에 WTO 이후 이렇게 세계 교역의 역사가 좀 구분이 되는 그러한 시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WTO 체제 하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WTO의 가입국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WTO가 형성되고 이제 출범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이 WTO가 조직되고 출범을 했는데 또 교역을 하다 보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문제가 발생하죠. 항상, 그죠?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그래서 라운드 다시 소집해 해서 라운드가 또 열렸어요. WTO 체제 하에서.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한 9차 라운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회원국들이 WTO가 세계 무역기구가 형성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요걸 기점으로 WTO 이전 이후로 어떤 분기가 되는 시점이니까, 요때까지 라운드라고 했으니까 요 이후로는 회의의 성격을 좀 달리하고 새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또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좀 더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회의 이름을 라운드라고 하지 말고 Development
아젠다, 디벨롭먼트 아젠다로 하자. 개발 의안, 개발 아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회의를 개발 아젠다 하자. 어디서 했냐? 카타르 도하에서 해요. 그래서 이 9차 라운드 첫 번째 개발 아젠다는 DDA 협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하 디벨롭먼트 아젠다. 이게 열리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자, 8차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가 몇 년 걸렸죠, 여러분? 7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발 아젠다는 처음에 출범했는데 지지부진해요.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지금은 협상이 타결된다는 건 이제 기대하기 어렵고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에요. 저 개발 아젠다가 있다가 세계 금융위기도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 국가가 모여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자간의 협상을 하는 건 좀 어렵다. 그냥 국가가 자기가 교역을 하고 있는 교역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나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겠다. 그러면서 양자 간의 무역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양자 간의 무역 협상이 뭐죠, 여러분? FTA죠, FTA. 양자, 그죠? 양자 간의 무역 협상. 둘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TA 협상을 하니까 어때요? 둘이서 협상을 하니까 신속하고 짧아지죠, 그죠? 그러면서 FTA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1997년에 이러한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97년에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TA는 왜 협상을 할까요? 이 의미를 보면 프리 트레이드잖아요, 여러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거예요, 자유무역. 그럼 관세하고 장벽을 모두 없애면 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한꺼번에 일순간에 우리 FTA에서 없앨 수 없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의 산업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협상을 통해서 당분간 관세를 어떻게 낮추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낮추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지향해 나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FTA가 확산되고 있고 또 한 가지 현상으로는 자국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끼리, 그러니까 자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끼리 우리끼리는 옛날부터 같이 이쪽에 살았잖아. 뭐 그래서 다른 데보다 동질감이 있잖아. 우리가 뭐 외국처럼 그렇게 경제적인 장벽을 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하나하나의 국가 경제권, 시장처럼 그렇게 하자. 우리끼리 통합하자, 경제를 통합하자, 지역 경제 통합체를 만들자. 이런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보통 이코노믹 블록, 지역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EU도 지역 경제 통합체고요. 북아메리카의 나프타도 지역 경제 통합체고 아세안도 지역 경제 통합체고 그다음에 남미의 메르코수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끼리 경제 통합 현상, 이코노믹 블록 현상도 지금 하나의 추세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는 큰 틀에서 FTA와 그다음에 지역 경제 통합의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무역 장벽의 축소와 관련해서 무역 장벽이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고 그러한 현상이 지금에 있어서 글로벌 트렌드로서 어떤 현상을 가져왔는지 FTA와 그다음에 지역경제 통합체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